MB가 남긴 유산, 오늘은 민간인 사찰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으로 1년째 우리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만 국가기관이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한 원초적 사건은 MB 시대의 민간인 사찰일 겁니다. 이 사건은 두 차례의 검찰 수사를 거쳤지만 여전히 사건의 몸통이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뉴스타파가 관련 기록을 모두 입수해 의혹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핵심 인물 진경락 과장이 구치소에서 내가 전모를 밝히면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 대통령이 각서를 써주면 폭로를 포기할 것을 생각해 보겠다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야 발언을 들은 여당 의원이 제일 위 어른이 직접 챙기고 있다며 달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영준, 이영호, 이인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기소하였고 비선을 통해 별도 보고를 받는 등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였고 지난해 이명박 정권의 민간인 사찰 사건을 3개월간 재수사한 검찰의 결론은 이영호 전 비서관과 박영준 전 차관이 몸통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윗선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권력 상층부가 관여한 의혹이 짙었지만 수사 당시 법무장관이던 권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핵심 인물은 제대로 조사하지도 못하고 면죄부만 준 셈입니다. 바로 제가 몸통입니다. 몸통입니다. 국가기관이 동원된 전방위 불법 사찰의 몸통이 정말 일개 청와대 비서관이었을까? 이 몸통을 움직인 머리는 없을까? 뉴스타파는 수만 쪽에 달하는 민간인 사찰 사건 재수사와 재판 기록을 입수해 숨어있는 진실이 없는지 찾아봤습니다. 우선 뉴스타파는 방대한 기록 중 민간인 사찰 실행 조직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진경락 전 과장이 처음으로 수감됐을 당시 면회 기록에 주목했습니다. 최근 무임 면회 때는 대화를 전부 녹음하기 때문에 녹취록엔 당시 대화가 전부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진 과장은 청와대 윗선 개입에 대해 침묵을 지켰지만 지인들의 면회에선 전혀 다른 얘기들을 꺼냈습니다. 지난 2011년 2월 수감번호 3424번 6개월째 수감 중인 진경락 과장이 진술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장진수 지원관실 주무관이 양심 선언을 고민하던 비슷한 시기 진 과장도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자필 진술서에 민정수석실이 민간인 사찰 증거를 인멸하라고 요구한 사실을 밝힌 겁니다. 진 과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서울구치소의 면회실. 진 과장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최종석 청와대 행정관이 찾아왔습니다. 작심한 듯 던진 진 과장의 첫마디는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이 모든 책임을 지라는 것. 깜짝 놀란 최 행정관의 만료에도 아랑곳 않고 진 과장은 앞서 진술서에선 이니셜로 언급했던 청와대 민정수석 실명을 줄줄이 거론합니다. 보관하던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마지막에는 누구도 믿을 수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언급합니다. 진 과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거론한 이유는 이틀 뒤 부인과 면회에서 드러납니다. 대통령이 각서를 써주면 폭로 포기를 생각해 본다는 것. 진 과장이 예상과 달리 징역형을 받게 되자 대통령까지 직접 거론하며 청와대가 어떤 조치를 취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진 과장은 이처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청와대와 윗선의 책임을 언급했고 즉각 반응이 왔습니다. 청와대 메시지를 전달하고 변호사 비용을 챙겨준 최종석 행정관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까지 수시로 진 과장을 특별 면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의원이 했다는 말 중에 제일 위의 어른이 직접 알고
계속 챙기고 있다는 대목이 눈에 띕니다. 진 과장을 2차례 면회했던 국회의원은 당시 한나라당 비례대표 강성천 의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일 위의 어른이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내가 대통령보다 나이가 위인데 뭐 그래. 대통령보다 나이가 한 살이 위인데. 예. 예? 그럼 대통령보다 더 나이 많으신 어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거 저거 없어. 아니야. 진경락이 하나로 봤을 땐 그 굉장히 억울한 일 아니야. 진 과장은 강 의원에게 사건 전모를 다 밝히면 파장이 클 것이라며 그러면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전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그것도 여당 의원에게 쉽게 꺼낼 수 없는 말입니다. 이 같은 청와대에 대한 압박 때문인지 결국 최 행정관은 피해자에게 응분의 보상, 사후 관리를 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위에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최 행정관이 장진수 주무관을 회유할 당시 상황과 흡사해 보입니다. 여기에 관련됐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수사선장이 다시 와서 재수사를 해야 될 거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 민정수석도 자격지 못할 테고, 우리 총리실 다 자격지 못할 테고, QC로 달라고 그러면 내가 그것도 방법 찾아줄게. 현대자동차 기획조정실장 지금 부사장인데 그 사람이 자네를 취업시키기로 했어요. 최악의 경우. 그러나 진 과장은 석방 이후 폭로는 없었고 언론 노출을 극도로 피했습니다. 오히려 장진수 전 주무관의 입을 막기 위해 이영호 비서관이 준 돈 심부름을 하기도 했습니다. YF 소나타 신형 새 차가 이렇게 아직 문에 파란 그 보호대도 안 떨어졌어요. 아직 새 차더라고요. 그래서 자 받아 이렇게만 바로 말하니까 제가 4개다 그러더라고요. 4개. 그러니까 이제 500만 원씩 4개 2천만 원이라는 얘기로 좀 뭐 대충 알아들었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 봉투를 차 안으로 밀어 넣었다니까요. 뉴스타파 취재진은 수감 당시 면회 때 한 발언의 진위를 묻기 위해 최근 확정 판결을 받은 진 전 과장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VIP 독대하셨어요? 사장님,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 지금 방해됩니다. 지금 시간 약속 있어요. 국민 앞에서 억울한 얘기 다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애들한테 지금 가야 됩니다. 법적 대응하겠어요. 할 이야기 없습니다. 죄송한 마음도 전혀 없으세요? 진 전 과장은 끝내 입을 다물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대통령 각서를 요구하고 하야까지 거론할 정도로 그가 갖고 있던 그 무엇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찰 조직의 내부 문건에서 다양한 호칭으로 등장합니다. 이른바 1심 충성 문건에 나오는 VIP는 대통령을 의미합니다. 높은 분이란 의미로 한자 윗상자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주군이란 표현도 보입니다. 문건에는 이영호 비서관이 이명박 대통령을 독대했다는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2009년 7월 말 상과 독대하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다는 문구가 보입니다. 이 비서관 인사이동 얘기가 나올 시기입니다. 이 비서관과 함께 불법 사찰로 실형이 확정된 박영준 전 차관도 비슷한 시기 지원관실 운영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언급한 문건도 확인됐습니다. 박 전 차관이 대통령 그분의 의지로 공직윤리 조직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유용하게 활용했다고 말했다는 발언 내용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지원관실 활동을 잘 알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박 전 차관의 발언을 자세히 메모했던 진 과장은 법정에서 100% 그대로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차관은 또 기존 비선 라인 유지를 위해 대통령 실장을 통해 지원관실 입장을 대변하겠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이처럼 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검찰이 윗선의 개입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것은 당시 권재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가 수사를 방해했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근데 장관으로 계실 때 여러 가지 의혹이 많았잖아요. 네. 그거 관련해서 왜 자세요? 진 과장 체포를 총선 이유라고 미루라고 지시를 했던 게 그때 부장님 뜻이었나요? 그 수사 중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고 제가 전화를 끊겠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수사 검사들이 반발해 집단으로 사표를 제출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게 그 진경락 씨에 대한 체포 부분이라든지 그런 이제 수사 일정을 조정하려고 했던 거. 근데 USB를 가지고 압수를 해왔는데 그게 검사실에 있던 그 USB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예. 검사들이 알아보니까 이게 대검 중수부로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그러니까 이제 당시 검사들은 이게 여러 가지 다 이제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잘하게 수사 지휘하고 근데 증거물까지 빼돌리네, 막 이렇게 해서 되게 격앙돼가지고 또 사표를 쓰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퇴임 9일 만에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고소됐지만 검찰은 9개월째 자료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이 여러 가지 문제로 공경에 처해 있는데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최소한의 신뢰를 확보하려면 지금 눈을 가리고 있는 손바닥을 내리고 정말 하늘, 명백한 실체적 진실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당장 최선을 다하는 필요가 있다. 그게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이고 검찰이 헌법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책임이다, 의무다. 수만 쪽에 이르는 이 기록 곳곳에서 헌법을 유린하고 국기를 물랑케 한 민간인 사찰 사건의 진짜 몸통과 그것을 움직인 머리가 과연 누구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정유신입니다.